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날에는 보통 우리가 그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오늘 좋았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 받은 날, 오늘 그냥 기분 안 좋은 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하루 중에 분명히 즐겁고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제시키고 오늘은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날로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솔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고 저도 개강을 맞이했어요. 대학생이니까요.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논문도 써야 하고 공연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신이 없는 한 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저 딴에도 스스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왜 일주일마다 올라오던 영상이 2주에 한 번씩 올라오지? 3주에 한 번씩 올라오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셔도 저 사람 그래 막학기라 바쁜가 보다, 4학년이니까 바쁜가 보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올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인스타 통해서 제 근황도 자주 알려드리고 소통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 제자들이 부쩍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막상 생각을 해보다 보니 나름의 관리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크게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체적 요인에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경우 월경 주기가 되면 갑자기 제2의 자아가 튀어나오죠. 또 잠을 못 잘 경우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쌓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경우 나름 해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심리는 참 관리를 하기가 어렵죠. 그럼 여러분,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 있었던 일.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열을 시켜봅니다. 이건 일기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냥 진짜 감정을 싹 배제시키고 아침에 일어났다, 주방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사과를 하나 깎아 먹었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준비를 시작했다, 폼클렌징인 줄 알고 얼굴을 닦았는데 알고 보니 샴푸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밑에서 지금 키보드가 엄청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잠깐 끌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진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나열한 일들 중에서 좀 신경이 쓰였던 일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는 폼클렌징인 줄 알고 얼굴을 씻었는데 샴푸였다. 이거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든 형광펜을 하시든 어떻게든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찾으셨으면 그 이후에 내가 왜 이 부분이 신경 쓰였는지 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 행동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 폼클렌징인 줄 알고 샴푸로 얼굴을 씻었다. 이게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라면 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 찾아주는 거죠. 저는 이유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품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샴푸로 세수를 해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피부에 뭐가 올라올까봐, 트러블이 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신경 쓰였던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유를 찾아주는 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의 수습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원인체 뿌리 뽑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경 쓰였던 부분을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유까지 찾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상황에서는 샴푸통에 이름을 붙여놓기, 뭐 이런 간단한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분 나빠 하고 있는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내가 곱씹으면서 기분 나쁘다를 곱씹으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파악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과 내 내면과 소통이 가능해져서 그런지 저는 이 과정 안에서 객관화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그걸 진짜 행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했다.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을 해결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져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들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비하하는 말을 했던 것이 나의 스트레스 원인이었다면 그 말에 대해 내가 기분이 나빴으니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라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시던 아니면 그냥 나랑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인연으로 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핵심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관계가 걸린 누군가와 타인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젠틀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쌍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좀 명확한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분풀이한 거죠. 스트레스는 더 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젠틀한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는 오늘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잘한 걸 찾아봅니다.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망가진 자존감을 쑥쑥 올려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했었던 일들, 내가 오늘 행동했던 것들을 쭈르륵 나열을 했을 때 거기서 잘한 것들 그냥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하나씩 찾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을 엄청 끌어올려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도 나는 사실 아침에 알람 듣고 한 번에 일어나고 밥도 야무지게 먹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내가 훨씬 더 일찍 출발해서 여유를 느꼈고 오늘 입고 나간 옷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좀 돌아보면서 짚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쓰였는지 짚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 라고 짚어주는 것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르시스트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나만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날에는 보통 우리가 그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오늘 좋았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은 냅다 스트레스 받았던 날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 받은 날, 오늘 그냥 기분 안 좋은 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하루 중에 분명히 즐겁고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제시키고 오늘은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날로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 파악, 방법 모색 이거 하신 이후에 그냥 내가 잘한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잘하고 즐겁고 뿌듯했던 일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막 짚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고 나름 즐거운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입시반 학생들에게도 꼭꼭 시키는 건데요. 내일의 나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보통 5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10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5년 후에 보시나요?
전 사실 안 봐요. 썼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자 라고 생각해서 내일의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하루여서 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일은 너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러이러한 거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오늘은 진짜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으니 내일의 너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라든지, 정말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의 내일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편지를 쓰시고 그 다음 날에 꼭 그 편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나는 편지를 쓰고 잠을 자고 일어난 것뿐인데 내가 무슨 편지 내용을 썼었는지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잠자고 나서 딱 눈 뜨자마자 그 편지 내용 와랄랄라 읊을 수 있어요? 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보다 보면 아, 내가 어젠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새롭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걸 입시생 친구들한테도 꼭 추천하고 시키는 이유는 이걸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해지거든요. 내가 나를 믿어준다는 생각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믿어준다는 그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내일의 나 파이팅!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 다음날에 보는 나는 힘이 되거든요. 나를 믿어주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꼭 이 방법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날 이걸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트레스는 오늘에만 머물고 내일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편지에 담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는 오늘만 기억한다. 내일부터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지 쓰기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저만의 관리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대해 파악을 하고 내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참 인생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관리에도 정말 탁월한 도움이 되고요. 뭔가 안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쁜 삶 속에 치여서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게. 안녕.